결국 죽여버렸네요. 그 여자가. 시내란의 이 서늘한 한마디가 병원 지하 영안실의 눅눅한 공기를 가르고 오장미의 심장에 날카롭게 박혔는데요.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흰 천으로 덮인 쌍칼, 노철봉의 시신은 이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고요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오장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채화영을 무너뜨릴 유일한 증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것도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숨이 끊어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곁에 서 있던 강백호는 오장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면서 시내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는데요. 강백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온기만이 오장미가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정신을 놓지 않게 붙들어주는 유일한 밧줄이었더라고요. 영안실 특유의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기분 나쁜 소음을 내고 있었는데요. 시내라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닐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철봉 씨가 마지막 면회 때 제 입속에 넣어준 거예요. 채화영 그 여자가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시내란이 내민 손바닥 위에는 핏물과 침이 뒤섞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비닐 조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오장미는 그 작은 칩을 보는 순간 아빠 오복길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할 진실의 파편이라는 직감이 강렬하게 뇌리를 스쳤네요. 강백호는 조심스럽게 그 칩을 건네받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장미 씨,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저들이 침묵으로 덮으려 했던 진실이 이 안에서 소리칠 거예요. 강백호는 떨리는 손으로 시내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에란 씨, 정말 큰 용기를 내주셨어요. 철봉 씨가 목숨과 맞바꿔 지키려 했던 이 진실,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세요. 채화영의 사냥개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시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안실의 어둠 속으로 황망이 사라졌고 오장미는 차가운 시신 안치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노철봉을 향해 묵념했습니다. 철봉 씨, 당신이 지은 죄는 씻을 수 없겠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그 마음만은 잊지 않을게요. 부디 저 세상에서는 채화영 같은 괴물을 만나지 마세요. 오장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영안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영안실을 빠져나와 강백호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쏟아지는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와 오장미의 불안을 부추겼더라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강백호는 떨리는 손으로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마침내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는데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채화영이 아닌 그녀의 충직한 사냥개 이강혁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철봉아, 대표님이 안에서 마음 편히 계시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술 마시고 사고 낸 거로 해. 강남봉 교수는 이미 자기가 한 줄 알고 덜덜 떨고 있으니까 넌 가서 정황만 맞춰주면 돼. 에란이 평생 먹고 살 돈은
대표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다. 채화영이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 그녀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던 이강혁이 노철봉을 어떻게 회유하고 협박했는지 그 적나라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녹음 속 이강혁은 마치 남의 일인 양 덤덤하게 거짓 자수를 종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오장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채화영은 감옥 안에서도 이강혁이라는 대리인을 통해 타인의 인생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강백호는 녹음 파일을 분석하며 입술을 짓씹었는데요. 채화영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강혁이 모든 판을 짰네요. 노철봉이 자백을 망설이자 에란 씨를 볼모로 협박까지 한 정황이 분명합니다. 강백호의 분석에 오장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는 감옥 안에서도 괴물이었네요. 이강혁을 시켜서 우리 아빠를 2번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오장미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그런 오장미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채화영과 이강혁을 동시에 무너뜨릴 스모킹건이 될 겁니다. 쌍칼이 남긴 이 마지막 유산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장미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이강혁의 목소리를 수십 번 되감아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백호 씨, 이 목소리 들리세요? 양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저 기계 같은 말투. 채화영이 만든 세상에서 이강혁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도구가 이제 제 주인을 무너뜨릴 칼날이 될 거예요. 강백호는 신속하게 파일을 백업하고 보안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검찰청으로 갈 겁니다. 채화영이 손을 쓰기 전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요. 장미 씨, 오늘 밤만 잘 견뎌주세요. 하지만 장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각 채화영은 화려한 대표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미 제 눈앞에서 마서린 행세를 하는 계집애가 오장미라는 사실을 완벽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곁에 선 진홍주를 향해 당장 병원에 있는 오장미를 찾아내 감시하라는 서슬 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화영은 입술을 깨무는 홍주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엄마가 호텔방에서 다른 남자랑 밤을 지새운 걸 마 회장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가서 그 오장미라는 계집애부터 확실히 마크하라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외박 함정을 무기로 홍주의 목줄을 쥔 채화영은 그녀를 사냥개처럼 부리며 진짜 딸을 되찾을 판을 짜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진홍주는 주먹을 꽉 쥔 채 대표실 바닥만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채화영의 비열한 계략에 빠져 불륜이라는 오명을 쓰고 그 약점 때문에 친구였던 채화영 밑에서 시녀 노릇을 해야 하는 현실이 지독하게 혐오스러웠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래야만 합니까? 제 어머니는 대표님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채화영은 홍주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쳤다고? 아니, 받아먹은 거겠지. 그동안 너희 모녀가 드림가에서 누린 호사가 누구 덕분인지 잊었니? 억울하면 성공해. 나처럼 남의 약점 정도는 껌처럼 씹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오라고. 채화영의 차가운 폭언에 홍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서 그 오장미를 확보하겠습니다. 채화영은 진홍주를 내보낸 뒤 곧바로 이강혁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광기에 가까운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는데요. 이 실장, 쌍칼의 애인 신혜란 말이야. 그 여자가 쌍칼이 죽기 전에 뭔가 넘겨받은 모양이더라고. 오장미랑 접촉한 정황도 포착됐고. 채화영은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이강혁의 넥타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 여자 당장 처리해. 그리고 오장미 손에 들어간 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뺏어와. 만약 실패하면 쌍칼 옆자리는 내 자리가 될 거야. 이강혁은 채화영의 서늘한 협박에 전율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쌍칼의 살인에 대한 공포와 채화영을 향한 본능적인 환멸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더라고요. 이강혁은 대표실을 나오며 비틀거리는 몸을 벽에 기댔습니다. 30년. 채화영을 위해 손에 피를 묻혀온 세월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여신처럼 숭배했고 그녀의 야망이 곧 자신의 삶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언제든 쌍칼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잔인한 경고뿐이었죠. 화영아,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니? 이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권총을 만져보았습니다. 채화영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장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채화영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강혁은 복잡한 심경을 뒤로한 채 빗속을 뚫고 자신의 수하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남봉은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수첩과 오래된 사건 기록들을 펼쳐놓고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처절하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친 게 맞는 건가? 채 대표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나를 자수하게 만들었지? 강남봉은 당시 사고 현장의 조명 상태, 자신의 브레이크 제동 거리 등을 하나하나 복기하며 채화영이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한 덫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있었는데요. 강남봉의 눈에는 이제 첫사랑을 향한 연민 대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채화영을 향한 서늘한 분노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서슬퍼런 결의가 서려 있었네요. 그는 백호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퇴직 형사를 수소문하며 채화영의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30년 전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비 오는 밤 가로등조차 희미했던 그 길목. 분명히 뭔가 이상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는 이미 멈췄었어. 그런데 왜 그 남자는 내 차 아래에 누워 있었던 거지? 강남봉의 기억 속 파편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던 찰나 누군가 자신의 차를 조작하고 시신을 옮기던 그림자.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 채화영이라는 확신이 들자 강남봉은 펜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화영아,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순정을,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고도 내가 사람이야. 강남봉은 서재 구석에 숨겨둔 낡은 연락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지금은 은퇴해 시골에 살고 있다는 박 형사의 번호였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거실에 앉아 채화영이 가져온 마서린의 의료 기록을 돋보기로 살피다 말고 곁에 앉은 서린이의 얼굴을 빤히 응시했는데요. 서린아, 너 정말 예전에 그 서린이가 맞는 거냐? 내 눈에 서린 이 지독한 원망은 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란 말이냐? 마대창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장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이는 법이에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거든요. 오장미의 그 서늘한 대답에 채화영은 구석에서 손톱을 깨물며 마 회장의 의심이 자신에게 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더라고요. 마대창 회장은 돋보기를 내려놓고 지팡이를 고쳐 짚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은 오장미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라. 서린아, 너는 내 아들 동석이를 가장 닮은 아이다. 그 녀석도 너처럼 눈빛 하나로 사람을 꿰뚫어 보곤 했지. 그런데 지금 내 눈은 동석이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짐승 같구나. 오장미는 마 회장의 압박 면접 같은 질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게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드림그룹의 후계자라면 그 정도 도끼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 회장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든 듯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지만 채화영은 그 대화가 이어질수록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오장미, 저 계집애가 아버님까지 홀리고 있어. 이대로 두면 안 돼. 오늘 밤 무조건 끝내야 해. 그 다음 날 병원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오장미는 강백호와 함께 조용히 잠든 진짜 마서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언니야. 이제 정말 다 왔어. 채화영이 내 인생을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우리 아빠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오장미의 뜨거운 눈물이 진짜 마서린의 창백한 손등 위로 떨어지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숨죽이고 있던 마서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하더니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떠오른 것이죠. 오장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강백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백호 씨, 서린이가 눈을 떴어요. 오장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적막한 병실을 가득 채웠고 마서린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오장미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밖에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들려와 오장미와 강백호는 깨어난 마서린을 보호하며 문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마서린의 눈동자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거울을 보듯 똑 닮은 얼굴에 눈동자가 흔들렸죠. 언니.
마서린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쓰지 않았던 성대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죠. 오장미는 서린의 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서린아, 나야. 내 언니 오장미. 내가 잃어버렸던 내 가족이야. 강백호는 다급히 의료진을 호출하려 했지만 이미 복도에서는 불길한 금속성 소음과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병실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의 입술이 아주 가늘게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을 내뱉으려 하는 찰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을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최화영이 보냈어. 하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오장미와 강백호를 에워쌌고 그 뒤로 이강혁이 서늘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장미 씨, 이제 그만 가짜 연극은 끝내셔야겠습니다. 이강혁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병실 안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깨어난 마서린의 눈동자에는 30년 전 유괴되던 밤의 공포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대표실에서 이강혁의 보고를 기다리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장미, 내가 감히 내 딸의 자리를 훔쳐? 아니,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최화영은 책상 위에 놓인 강준호의 사진을 보며 광기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널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게 살인이라도, 그게 지옥이라도 상관없어. 최화영의 그 뒤틀린 모성애는 이제 오장미와 마서린, 그리고 강백호를 한꺼번에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되어 휘몰아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화영은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넌 고귀하게 살아야 해. 이 엄마가 묻힌 피는 다 씻어내고 너만은 드림그룹의 왕좌에 앉아야 해. 그게 내가 이 지옥 같은 세월을 버틴 유일한 이유니까. 그녀의 눈동자에는 모성애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뒤틀린 집착에 가까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강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와 계집애들 한꺼번에 처리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흔적도 없이. 오장미는 이강혁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마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실장님,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최화영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죄를 덮어쓰는 게 당신 인생의 전부예요. 여기 이 아이를 보세요. 당신이 30년 전 유괴해서 병실에 방치했던 진짜 마서린이에요. 오장미의 일갈에 이강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강혁은 자신이 평생 지켜온 최화영의 비밀이 그리고 자신이 저질러온 악행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순간 병상 위에 마서린이 오장미의 옷자락을 붙들며 아주 작지만 명확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언니, 도망쳐. 그 여자가 우리를 죽이려 해. 그 짧은 말은 병실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화영이 보낸 사내들이 마서린을 강제로 데려가려 팔을 뻗는 찰나 강백호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호신용 가스를 분사했고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장미는 동생을 안고 필사적으로 뒷문으로 향했지만 복도 끝에서는 이미 진홍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오장미 아니 마서린 실장님. 아니지, 이제 뭐라고 불러줘야 하나? 진홍주의 비아냥 섞인 목소리와 함께 오장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진홍주는 근처 처치실에서 다급히 집어들었는지 서슬 퍼런 메스를 오장미의 얼굴을 향해 겨눴습니다. 장미 씨, 연기력이 대단하더군. 우리 엄마를 약점으로 잡고 날 사냥개처럼 부린 채화영도 죽일년이지만 내 앞에서 상전 노릇하던 당신도 용서가 안 돼. 오늘 여기서 너희 쌍둥이 자매의 그 잘난 얼굴 내가 갈기갈기 찢어줄게. 진홍주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를 넘어선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강백호는 달려와 장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홍주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범죄예요. 채화영의 노예로 남고 싶은 겁니까? 홍주는 비명을 지르며 메스를 휘두르려 했습니다. 닥쳐. 너도 이 여자도 내 인생에서 다 사라져버려. 마대창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양금순 가사도우미가 건네준 낡은 녹음기 하나를 틀었습니다. 거기에는 채화영이 30년 전 마동석의 실종을 지시하는 은밀한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대표님, 이제 정말 끝내셔야 합니다. 양금순의 눈물 어린 호소에 마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채화영, 내 인연. 마대창의 분노가 온 저택을 진동시키는 가운데 채화영은 자신의 파멸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대표실에서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 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며 드림과 전체를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치고 있었네요. 마대창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장 연결해. 그리고 내 변호인단 전부 소집해. 드림가에 둥지를 튼 그 독사를 오늘 밤 당장 잡아내야겠다. 마 회장의 서슬 퍼런 외침과 동시에 저택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시각 채화영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한 통의 영상을 보고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30년 전 자신이 유괴 현장에서 떨어뜨렸던 독특한 문양의 펜던트를 들고 있는 오장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게 왜 전현 손에? 채화영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리는 순간 대표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마대창 회장의 비서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실의 파도가 드디어 그녀의 발목을 덮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복도 진홍주가 메스를 내리꽂으려던 찰나 병원 전체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보낸 보안팀이 병원에 도착한 것이었죠. 진홍주는 경악하며 손에 든 메스를 떨어뜨렸고 이강혁은 수아들을 버려둔 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장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는 서린을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서린아, 이제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아빠도 하늘에서 우릴 보고 계실 거야. 대표실에 고립된 채화영은 미친 듯이 서류를 찢어 발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만든 드림그룹인데.
그녀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30년 전 시작된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는 밤, 오장미와 마서린 쌍둥이, 자매의 눈동자에는 희망과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